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던진 그 말이 아이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아니라 부모의 말로 한 겹 한 겹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살아 숨쉬는 하나의 조각상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거대한 조직, 사람들은 그것을 삼성이라 부릅니다. 그곳을 이끌어 왔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정점에서 수만 명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단 한 번의 결정으로 기업의 흥망이 갈리는 무수한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한 서재에 앉아 창밖의 사계절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돌아보니 거대한 제국과도 같았던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나 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이끄는 일이나 그 본질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만 명의 직원들을 이끌며 저는 무수히 많은 성공과 실패를 목격했습니다. 무엇이 한 사람을 시대의 거인으로 만들고 무엇이 한 사람을 평범함 속에 주저앉게 만드는가?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젊은 시절 저는 그것이 명석한 두뇌나 뛰어난 학벌 혹은 물려받은 배경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재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존감의 크기였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서핑을 즐기는 자가 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물결에도 허우적거리다 가라앉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끝은 어김없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에 다 있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칭찬과 격려,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내면에 나는 할 수 있다는 단단한 자신감의 나무를 키워 인생의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성장합니다. 반면 비난과 통제, 의심과 불신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마음속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깊은 열등감의 잡초를 키워 평생 스스로를 갉아먹는 괴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부모의 말은 가정이라는 토양에 매일같이 뿌려지는 씨앗이며 그 씨앗들이 모여 아이의 인격과 운명이라는 울창하거나 혹은 황폐한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명분 아래 아이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 든 씨앗을 무심코 뿌리고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저 역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버님이셨던 선대 회장님은 누구보다 저를 아끼셨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그늘 아래서 늘 증명해야 했고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저 또한 제 아이들에게 최고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욕심에 아버님께 받았던 그 상처를 다른 방식으로 대물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제 후회와 뼈저린 반성을 담아 오늘 저는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평생의 상처를 주는 4가지 말의 습관과 그것을 생명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 교육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언어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평생에 걸친 고찰이자 참 해록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독이 되는 말의 습관은 왜 이 쉬운 것도 하나 못하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더 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혹은 속이 타는 답답함에 이런 말을 쉽게 던집니다. 하지만 아이의 귀에 이 말은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난으로 들립니다. 너는 남들 다 하는 이 당연하고 쉬운 것조차 해내지 못하는 뭔가 문제가 있고 뒤떨어진 아이라는 끔찍한 낙인으로 박힙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칼날, 바로 비교의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이걸 하던데 네 형은 네 나이 때 안 그랬는데와 같은 명시적인 비교가 아니더라도 아이는 이 말을 통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평균적인 아이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제가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반도체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던 매우 유능한 김 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통찰력과 기술력을 가졌지만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주저하고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는 밤을 새워 완벽하게 준비하고도 막상 발표 직전에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발표를 망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의 잠재력을 아꼈던 저는 어느 날 그를 조용히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김 부장, 자네의 능력은 내가 이 회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네.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어. 그런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건가? 무엇이 자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어렵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아버님은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신 매우 엄격하고 원칙적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그가 무엇을 하든 칭찬보다는 부족한 점을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시험을 95점 맞아와도 왜 나머지 5점은 틀렸니? 라고 물으셨고,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아와도 전국 대회에 나갈 실력은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의 세상에는 늘 완벽한 기준이 존재했고 그는 단 한 번도 그 기준을 온전히 만족시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못하냐? 이게 최선이냐는 아버지의 무심한 말들은 그의 내면에 나는 늘 부족한 사람, 나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깊은 불신을 거대한 바위처럼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세계적인 기술을 이끌어갈 최고의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라는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에 부딪혀 더 높이 날아오르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비난 섞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가능성에 얼마나 견고한 감옥을 만드는지 저는 그의 슬픈 눈을 보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말의 습관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입니다. 이 말처럼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그럴듯하게 감싸인 정신적 폭력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은 진심일 것입니다. 내 아이가 실패의 쓴맛을 보지 않고 험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애끓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이 말은 내 생각과 감정,
내 바람은 중요하지 않구나. 결국 부모님이 정해준 길이 정답이구나라는 무력한 순응을 강요합니다. 이 말은 아이의 고유한 선택권을 빼앗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탐험하고 결정할 소중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합니다. 이것은 아이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도구로 삼으려는 이기적인 사랑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이를 내 뜻대로 주무르고 조종하여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설령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툭툭 털고 일어서는 법을 배울 때까지 한 발짝 뒤에서 말없이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의 진로 문제로 깊은 갈등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저처럼 경영인의 길을 걸어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다른 꿈들을 애써 무시하며 아빠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 이 길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야 라며 아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이는 제 뜻을 따르는 척 했지만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깔아주신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는 편하겠죠. 하지만 저는 제 발로 흙길도 걷고 가시밭길도 헤쳐나가면서 저만의 지도를 그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아이의 인생을 제 불안감의 복제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깔아준 철길 위만 달리던 기차는 어느 날 갑자기 철길이 끊겼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길의 연속입니다. 부모가 언제까지나 아이의 길을 닦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의 두 발로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말은 내가 다 해봐서 아는 데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과거 경험을 절대적인 진리인 양아이에게 강요하는 가장 오만한 조언입니다. 물론 수십 년의 세월을 먼저 살아온 부모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부모가 살았던 시대와 아이가 살아갈 미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성공했던 방식이 지금 이 시대에도 통하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성공 공식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의 가장 큰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이끌 때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성공의 함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한순간에 시장에서 사라져간 기업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필름 카메라 시대의 성공 공식으로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논할 수 없듯이 부모 세대의 경험이 자녀 세대의 미래에 절대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길은 결국 힘들어. 아빠 말을 들어. 그게 시간 낭비 안 하고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이야와 같은 말들은 아이의 새로운 가능성과 창의성의 날개를 꺾는 말입니다. 아이는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며 자신만의 데이터를 쌓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값비싼 교훈을 얻는 과정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실패하지 않도록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미리 치워주는 불도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실패하고 좌절감에 빠져 주저앉았을 때 그럴 수 있어.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물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등을 두드려주는 안정기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도전을 내가 해봐서 안다는 말로 막지 마십시오. 어쩌면 아이는 당신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에서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성취를 이뤄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무섭고 파괴적인 말은 넌 원래 그런 아이야입니다. 이 말은 살아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한 인간의 인격과 무한한 가능성을 원래 그런 것이라는 한마디로 규정하고 단정짓는 살아있는 존재에게 내리는 일종의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너는 원래 산만해서 집중을 못해. 너는 원래 겁이 많아서 새로운 걸 못하잖아. 너는 원래부터 이기적인 구석이 있어와 같은 말들은 아이의 이마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부모의 그 말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정말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모든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원래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어제의 나와 다른 오늘의 내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나와 다른 내일의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한순간의 행동이나 미숙한 모습을 보고 넌 원래 그렇다고 섣불리 단정 짓는 것은 아이의 무한한 미래를 부모에 편협하고 게으른 시선으로 재단하는 가장 잔인하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아이의 잠재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저주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행동과 인격을 분리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해야 하지만 그것을 아이의 타고난 본성이나 인격과 연결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네 가지 깊게 뿌리 박힌 독이 되는 말의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그 말이 아이에게 상처와 절망을 주었다면 그것은 명백히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바꾸려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가정이라는 토양에 독이 든 씨앗 대신 생명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네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왜 이것도 못하니? 라고 다그치는 대신 아이의 곁으로 다가가 어디서 막혔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라고 부드럽게 말해 보십시오.
이 작은 문장의 변화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결과를 추궁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차가운 신문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문제 해결의 과정을 함께 고민하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비난받는다는 느낌 대신 혼자가 아니며 든든한 지원군이 곁에 있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단순히 문제의 답을 찾는 능력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해결해 나가는 용기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 소중한 시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신뢰와 유대감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질 것입니다. 둘째,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며 당신의 뜻을 강요하는 대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아빠, 엄마는 너의 선택을 믿고 존중한다고 진심을 담아 말해 주십시오. 설령 부모의 눈에는 그 선택이 조금 불안해 보이고 어쩌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이 말은 아이를 내 소유물로 여기고 통제하려는 사랑이 아닌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신뢰하는 성숙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의 삶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주체성을 느끼며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부모로서 걱정되는 마음을 현명하게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네 선택을 믿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혹시 가다가 넘어지거나 실패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 아빠, 엄마는 언제나 네 뒤에서 너를 응원하며 이 자리에 있을 거야. 이 말이야말로 아이에게 가장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말입니다. 셋째,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라며 당신의 경험을 정답처럼 이야기하는 대신 한 발 물러서서 어쩌면 넌 아빠 엄마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낼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말 속에는 아이를 나와는 다른 고유한 세계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살아갈 미래는 내가 경험했던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아이의 엉뚱해 보이는 생각과 새로운 방식에 대해 그건 틀렸어라고 말하기 전에 왜 그렇게 생각했니? 정말 흥미로운데? 라고 물으며 먼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부모의 경험은 아이에게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를 제시하는 참고서가 되어야지 단 하나의 정답만을 강요하는 교과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헤쳐나갈 힘을 스스로의 시행착오를 통해 길러야만 합니다. 넷째, 넌 원래 그런 아이야라는 치명적인 낙인을 찍는 대신 아이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으며 너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할 수 있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것은 고정된 현실이 아닌 유동적인 가능성의 언어입니다. 아이의 현재 모습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아이의 전부가 아님을 믿어주는 말입니다.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반드시 이렇게 덧붙여 주십시오. 이번 행동은 조금 아쉬웠지만
이것이 너의 전부는 아니야. 나는 네가 이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음에는 분명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너는 그런 힘을 가진 아이니까. 이 말은 아이에게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실패를 딛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내면의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 부모의 작은 말 한마디의 변화가 아이의 하루를 바꾸고 그 행복한 하루하루가 모여 아이의 인생 전체의 항로를 바꾸게 됩니다. 부모의 말은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 평생을 두고 의지하게 될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훗날 아이가 성장하여 세상의 거친 풍파와 마주했을 때 부모는 더 이상 아이의 곁에 있어줄 수 없습니다. 그때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들었던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믿는다는 따뜻한 사랑과 신뢰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부와 명예도 제 자식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처럼 자리 잡은 사랑의 말 한마디의 가치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유산은 막대한 재산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평생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굳건히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품격 있는 언어입니다. 품격 있는 말이 품격 있는 사람을 만들고 품격 있는 사람이 결국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법입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조각상인 자녀에게 어떤 말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우주에 긍정의 에너지를 보내 여러분에게 좋은 해답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